새벽 5시 유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39번째 맞이하는 봄이었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끝이 시린 것도 잠시 유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이불을 개고 방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서면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상점들이 보였고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 위로 희미한 아침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걸으며 가방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15년째 운영하는 국수집 하루국수의 열쇠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나는 가게 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되뇌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유나는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파를 썰고 물을 다듬고 고기를 삶아내는 일련의 과정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마음은 어딘가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났을 때 시장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이네. 단골 채소 장수 아저씨가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침 7시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생선 파는 소리, 무언가 튀겨지는 냄새, 갓 구운 빵의 향기.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시장의 아침이라는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능숙하게 면을 삶아 그릇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었습니다. 파와 고명을 올리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손님은 후루룩 국수를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쯤 유나는 잠시 숨을 돌리며 가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때 건너편 생선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시장 풍경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유나는 무의식 중에 국자를 든 채로 멈춰 섰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는 생선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곧은 코, 단단한 턱선, 그리고 무언가 진지하게 집중하는 표정. 유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놀라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처럼 그의 시선은 유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나 설렘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천년을 기다린 것 같은 그리움.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가 다가오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기,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하,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인가? 전하라니 목숨으로 지킨다니. 그런 말은 사극에서나 나오는 대사가 아닌가. 혹시 여기가 하루국수 맞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국수 드시러 오셨어요? 아, 아니요. 저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생선가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일하게 됐어요. 오늘부터요. 인사드리려고요. 아, 유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생선가게는 최근 몇 달간 사람을 구한다는 벽보를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 혼자서는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투덜거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시구나. 잘 됐네요. 여기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유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도연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놓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에도 당혹스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유나예요. 강유나. 유나. 도연이 그녀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1000번도 넘게 불렀던 것처럼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유나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유나도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생선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검은 니트 속 넓은 어깨, 곧게 뻗은 등.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뭐지, 이 감정은?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처음 본 얼굴이 이렇게 익숙할 수가 있을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국수를 삶고 육수를 붓고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유나의 시선은 자꾸만 건너편 생선가게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칼을 다루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칼. 유나는 그 단어에 묘하게 걸렸습니다. 왜 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유나는 잠시 쉬었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시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도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람을 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힘드시죠? 혼자 가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익숙해요. 15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15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도연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유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제일 대단한 거죠. 도연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나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 씨는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어요. 일정한 직업 없이요. 그럼 이제 여기 정착하시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에요. 이 동네가 왠지 마음에 들어서요. 도연이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동네는 단순히 시장이나 골목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 국수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꼭 먹어보세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도연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따뜻해서 유나는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장사를 마치고 유나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머릿속엔 온통 도연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나? 유나는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39살 먹은 사람이 처음 본 남자한테 이렇게 흔들리다니.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을 보는 순간부터 느껴진 그 낯익은 느낌, 따뜻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밤의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부터 유나의 평범했던 일상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도연이라는 이름의 남자였다는 것. 그날 밤 유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궁궐, 붉은 기와지붕,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칼날. 전하, 뒤로 물러나십시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꿈속에서 뛰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으며 누군가를 부르며 도연아, 도연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과 칼날만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이었어. 그냥 꿈이었어. 유나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부른 이름. 도연? 왜 하필 그 이름이었을까요? 도연이 시장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건너편 생선가게를 힐끗 바라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도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어느 날 아침 먼저 인사를 건넨 것은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생선가게 앞을 정리하다가 유나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아직 서툴러서요. 미리 나와서 준비하려고요. 도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드실래요? 아침 걸으시면 안 돼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도연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국수집에 그가 들어오자 공간이 갑자기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유나의 심장이 더 크게 뛰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정성껏 국수를 삶았습니다. 평소보다 고명을 더 올리고 파도 예쁘게 썰어 올렸습니다. 그릇을 내밀며 유나는 말했습니다. 잘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도연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입을 떠서 먹는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육수가 깊고 면도 쫄깃하고 다행이에요. 입에 맞으시면 입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익숙한 맛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릴 때 먹었던 맛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처음 먹는 건데. 유나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익숙한 맛이라니. 처음인데 익숙하다니. 자신이 도연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할머니한테 전해 내려온 방식 그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 거군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유나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일 아침 유나의 가게에 들러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육수는 어제보다 더 진한데요? 날씨가 쌀쌀해서 좀 더 푹 끓였어요. 역시 유나 씨는 세심하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유나는 도연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비 오려나? 유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지만 곧 거센 소나기로 변했습니다. 아, 큰일이다. 유나는 서둘러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나온 것이 후회됐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무릉덩이가 됐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비를 피해 숨어들었습니다. 유나는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나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도연이 우산을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비에 젖으면서도 유나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그냥 비가 오는 게 보여서 혹시나 싶어서 나왔어요. 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옷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도연 씨도 다 젖었잖아요. 괜찮아요. 유나 씨가 무사하면 됐어요. 그 말에 유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안전보다 유나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같이 쓰면 되잖아요. 유나가 우산 안으로 도연을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습니다. 유나는 도연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가게만 가면 돼요. 그래도 도연은 끝까지 유나를 가게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습니다. 우산 밖으로 빗물이 튀었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유나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에요. 당연한 걸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골목에 있는 걸 알았어요? 유나의 질문에 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었어요. 유나 씨가 비를 맞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이상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달려가야 할 것 같았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 유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술에 취한 손님 한 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수?
국수 한 그릇.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나는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손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국수를 내놓자 손님은 몇 입 먹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짜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유나가 그릇을 들려는 순간 손님이 유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하면 뭐해? 환불해. 손님, 손 놓아주세요. 유나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손님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놓으라고. 손님이 소리를 지르며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국수와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가게였고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 놓으세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들어왔는지 유나와 손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베어버릴 것 같은 칼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뭐야, 너는? 그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은 본능적으로 유나의 손을 놓았습니다. 가세요. 지금 당장.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국수를 치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도연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자 도연이 무릎을 꿇고 함께 바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손목, 괜찮아요? 도연이 유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붉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아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도연 씨가 왜 미안해요? 도연 씨 덕분에 큰일 안 당한 거예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또 알고 오신 거예요? 유나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유나 씨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 씨, 이상하죠?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유나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할 수 없는데 도연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도연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낯익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유나 씨도. 네. 그리고 도연 씨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국수집 안, 바닥에 흩어진 국수와 깨진 그릇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우리 혹시 전에 만난 적 있을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뭔가 느껴져요.
도연이 답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화려한 궁궐, 비단 옷을 입은 자신, 그리고 검은 갑옷을 입은 남자. 전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대는 내 호위 무사이기 전에 내게 소중한 사람이요. 꿈속에 유나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도연이었습니다. 전하, 약속하세요. 절대 목숨을 버리지 않겠다고. 나를 지키기 위해 죽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하를 지키는 것이 제 존재 이유입니다. 아니요. 그대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나에겐 가장 중요하오. 꿈속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전하, 도연이 유나를 감쌌습니다. 화살이 그의 등을 꿰뚫었습니다. 안 돼, 도연아.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꿈, 또 꿈이었어.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도연의 체온, 그의 목소리, 화살이 꽂히는 소리까지 모두 생생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걸까? 왜 도연이 나오는 걸까?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도연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만나면 가슴이 뛸 것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강력한 끌림이었습니다.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밤 유나는 같은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붉은 기와지붕이 즐비한 궁궐, 높은 담장,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복도. 그곳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살았던 집처럼. 어느 날 밤 꿈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유나는 비단으로 만든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가 꽂혀 있었고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넓은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전하, 날씨가 쌀쌀하니 안으로 드시지요. 뒤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궁이었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더 있겠다. 유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유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위험 있고 더 격식을 갖춘 말투였습니다. 정원 끝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연못가에 서서 물을 바라봤습니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 분명 유나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젊고 더 기품이 있었습니다. 전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돌아보자 검은 갑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긴 칼이 차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아니, 도연을 닮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무슨 일이냐? 궁밖이 어수선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 드셔야 합니다. 어수선하다니 무슨 일이냐? 반란의 조짐이 보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반란.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알겠다. 들어가지. 유나가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멀리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전하, 도연이 유나를 밀쳤습니다. 화살은 도연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도연, 괜찮습니다.
전하, 어서 피하십시오. 더 많은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칼을 뽑아 화살을 막았습니다. 칼날이 빠르게 움직이며 화살을 떨어뜨렸습니다. 전하, 제 뒤에 계십시오. 도연이 유나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의 넓은 등이 유나를 보호했습니다. 목숨으로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도연의 목소리가 유나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다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생생했습니다. 도연의 체온, 그의 목소리, 칼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까지 모두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억이야. 내 기억.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꿈속의 감정, 두려움, 그리고 도연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너무나 진짜였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전생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있다면 나와 도연은 전생에 어떤 사이였을까? 꿈속에서 도연은 유나를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호위무사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걸까?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습니다. 도연은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나타났습니다. 유나 씨, 안녕하세요. 도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유나의 진지한 표정에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도연에게 국수를 내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이상한 꿈 꾸신 적 있으세요? 꿈이요? 네. 옛날, 아주 옛날의 일 같은 그런 꿈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죠?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궁궐이 나오고 화살이 날아오고 그리고 유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나와요. 검은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저를 지키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정확히 어떤 장면이었나요? 연못가였어요. 붉은 기와 지붕이 보이는 정원이었고 갑자기 화살이 날아왔어요. 그때 도연 씨가, 아니, 도연 씨를 닮은 사람이 저를 감싸주었어요. 도연은 말없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유나 씨, 저도 그 꿈을 꿨어요. 네, 어릴 때부터요. 계속 반복되는 꿈이었어요. 궁궐 화살 그리고 도연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한 여인을 지키는 꿈이었어요. 그 여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이나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 씨예요. 그 여인이 유나 씨였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전생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이에요. 유나 씨, 도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운명이에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궁궐안 넓은 정각에서 유나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아니,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였습니다. 전하, 밤이 깊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도연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도연아, 유나가 그를 불렀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은 친근한 호칭이었습니다. 네, 전하. 너는 왜 이 자리에 있느냐? 전하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임무라. 유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에게 나는 그저 임무일 뿐이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보거라. 솔직하게. 전하, 격식을 차리지 말거라. 그저 너의 마음을 말해다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게 전하는 임무 그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목숨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유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역시 그러하다. 너는 내게 호위무사 이상의 존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을, 신분의 차이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유나가 말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지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안타깝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너와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게도 그런 날이 올까요? 오고 말고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마. 다음 생에서 반드시 만나자. 그리고 그때는 유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함께 걷자. 전하, 약속이다. 도연아.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전하. 꿈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그 감정은 너무나 진짜였습니다. 도연에 대한 그리움, 사랑, 그리고 안타까움. 우리는 전생에 사랑했구나.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구나.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난 거구나.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함께 할 수 있을까?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챕터 4 잃어버린 서약 며칠 후 유나와 도연은 다시 만났습니다. 장사를 마친 저녁 도연이 유나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 시간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리 끝났어요. 그럼 잠깐 산책하실래요? 도연의 제안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연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악몽에 시달렸어요. 악몽이요? 네. 불타는 궁궐, 쏟아지는 화살,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하지 못한 한 여인.
유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매번 같은 꿈이었어요. 저는 그 여인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제 품에서 그녀가 죽어갔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꿈을 꿀 때마다 너무 괴로웠어요. 마치 제가 정말로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런데 유나 씨를 만난 후부터 그 꿈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 여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도연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이 유나 씨였다는 것을. 유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같은 꿈을 꿨어요. 네. 궁궐이 불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도연 씨가 저를 지키다가 유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었죠. 도연이 대신 말했습니다. 네.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전생에 만났던 거예요.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헤어졌던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는 헤어져야 했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꿈에서 마지막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요? 반란군이 궁을 습격했어요. 저는 유나 씨를, 아니 당시 전하를 지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전하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먼저 쓰러졌고 그 다음에는 제가 죽었군요.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쓰러진 후 전하께서 제 곁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도연이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함께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억나요. 저도 기억나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품에 안겨서 마지막으로 한 약속. 다음 생에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나 자유롭게 사랑하자고. 유나 씨, 그리고 당신도 약속했어요.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전하를 다시 만날 때까지 죽어서도 방황하겠습니다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강변에서 봄밤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두 사람은 100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미안해요, 유나 씨. 전생에서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유나가 도연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약속대로. 네. 약속대로.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저도요. 이번 생에서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에 비친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나 씨. 네. 사랑해요. 도연의 고백에 유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생에서도 이번 생에서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도연 씨. 유나도 고백했습니다. 1000년을 기다린 사랑이에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1000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함께 살면 되죠. 도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요. 좋아요. 유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전생에서 당신은 제 호위무사였잖아요. 그럼 검수를 했겠네요? 아, 그건 말이죠. 도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검도를 해요.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게 칼을 다루는 게 익숙했어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냥 알았어요. 전생의 기억이었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연이 유나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예전에 술 취한 손님에게 잡혔던 그 자리였습니다. 유나 씨가 위험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전생의 기억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 임무가 유나 씨를 지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번 생에서도 지켜줄 건가요? 유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연이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호위무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지킬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저도 유나가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전생처럼 혼자 떠나보내지 않을 거예요. 유나 씨, 약속해요. 이번 생에서는 함께 늙어가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해져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사랑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그의 이름을 떠올리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운명이었구나. 전생의 비극적인 이별, 천년의 기다림, 그리고 이번 생에서의 재회. 모든 것이 운명이었습니다. 이제는 행복할 수 있겠지.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번 생에서는 마음껏 이룰 수 있어. 그날 밤 유나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도연과 함께 시장을 걷는 꿈, 함께 웃는 꿈, 함께 늙어가는 꿈. 그리고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현실이 될 꿈이었습니다. 한편 도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의 가슴에는 전생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유나를 지키지 못한 후회,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평범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꿈을 꿨습니다. 함께 걷는 꿈, 함께 웃는 꿈, 함께 늙어가는 꿈.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천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유나와 도연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고 도연은 건너편 생선가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더욱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유나 씨, 오늘 날씨 좋네요. 도연이 아침 인사를 건넬 때마다 유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국수 드시러 오실 거죠? 당연하죠. 제 하루는 유나 씨 국수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가게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면 유나는 정성껏 국수를 만들었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리는 모든 순간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도연이 젓가락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유나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나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국수를 먹다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요리 배워도 될까요? 요리요? 갑자기 왜요? 이번 생에서는 유나 씨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요. 전생에서는 검으로만 지켰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곁에 있고 싶어요. 도연의 말에 유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네. 도연 씨가 만든 요리 먹어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도연은 일이 끝나면 유나의 가게로 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파는 이렇게 어슷하게 써는 거예요. 유나가 도연의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잘하시네요. 역시 칼을 다루는 건 타고나신 것 같아요. 유나의 농담에 도연이 웃었습니다. 전생의 습관이 남아있나 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유나 씨, 육수 맛 좀 봐주시겠어요? 도연이 국자로 육수를 떠서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좋은데요? 간도 딱 맞고. 다행이다. 제가 처음 만든 건데 정말 잘하시네요. 이러다가 저보다 요리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유나 씨한테 국수 해드릴 수 있겠네요. 도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기대할게요.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은 점점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유나에게 자신이 만든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자, 제 인생 첫 작품입니다. 도연이 자랑스럽게 국수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진짜 맛있어요. 정말요? 네. 육수도 깊고 면도 완벽해요. 도연 씨, 재능 있으세요.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유나 씨가 좋아해 주시니까 기뻐요. 이제 도연 씨도 국수집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요. 저는 유나 씨 곁에서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유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시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나 씨,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갈 거예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도연이 신비롭게 웃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작은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사찰이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끔 왔던 곳이에요.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진정시켰거든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나 씨와 함께 오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사찰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고 경내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전생에서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했고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저 유나 씨 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산책하는 것조차 꿈꿀 수 없었어요. 그랬겠죠. 유나도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궁궐이었지만 그곳은 감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신분의 벽, 끝없는 정치적 음모,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반란의 위협. 하지만 이번 생은 달라요. 도연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났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유나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앉아
경내를 바라봤습니다. 스님들이 연불을 읊는 소리가 들려왔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유나 씨, 네, 결혼해요. 도연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유나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청혼하시는 거예요? 네. 준비한 반지도 없고 멋진 이벤트도 없지만 도연이 유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번 생에서 이루고 싶어요. 유나 씨와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유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생에서는 도연 씨가 저를 지켜주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연 씨를 지킬 거예요. 아프지 않게, 슬프지 않게, 행복하게. 유나 씨, 네, 결혼해요. 평생 함께해요. 도연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감사해요, 유나 씨. 다시 만나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약속을 지켜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결혼 준비 같은 거.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되죠. 거창한 것 없이 조촐하게. 좋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도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나저나 생선가게 아저씨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죠? 제가 유나 씨랑 결혼한다고 하면 놀라실 텐데. 아마 벌써 눈치채셨을걸요?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는 거. 그렇겠죠? 두 사람은 웃으며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이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도연 씨와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전생에서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룰 수 없었던 꿈.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가능했습니다. 행복할 거야. 우리는 분명 행복할 거야.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큰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장 사람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유나야, 정말 결혼한다고? 축하해. 단골 아주머니들이 기뻐했습니다. 도연이 그 친구 착하던데. 잘 만났어. 국수집이랑 생선가게 부부라니 잘 어울려. 시장 사람들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도연도 생선가게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잘 됐다. 너 유나 씨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매일 아침마다 그 집 국수 먹으러 가더니. 주인 아저씨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축하한다, 도연아. 유나 씨 좋은 사람이야. 잘해줘야 해. 네, 잘할게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유나와 도연은 함께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시장에서 가까운 빌라 2층이었습니다. 여기 어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좋아요. 햇빛도 잘 들고 시장도 가까워요. 그럼 여기로 정할까요? 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 보금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거실이고 저기는 부엌이고 저 방은 우리 방으로 쓰고 작은 방은 혹시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유나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거 좋죠. 아이. 두 사람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전생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이번 생에서는 가능하겠네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행복.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도연이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모든 걸 이룰 거예요. 우리 함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큰 예식장 대신 시장 근처 작은 카페를 빌렸습니다. 하객은 3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시장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소박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우와, 유나 씨 정말 예쁘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도연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유나를 기다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유나가 도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간단한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이도현, 강유나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강유나, 이도현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럼 이제 부부임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과 유나는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였습니다. 천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장은 따뜻한 햇살 아래 활기로 넘쳤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국수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함께였습니다. 여보, 육수 좀 더 끓여야 할 것 같아요. 도연이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뼈 좀 더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춰 일했습니다. 유나가 면을 삶으면 도연이 그릇에 담았고 도연이 육수를 붓면 유나가 고명을 올렸습니다. 국수 2그릇 나갑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두 사람은 바빠졌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역시 하루국수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가고 잠시 숨을 돌릴 때 도연이 유나의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전혀요. 도연 씨가 함께 해주니까 오히려 더 즐거워요. 저도요. 혼자 생선가게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도연은 생선가게를 그만두고 유나의 국수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아쉬워했지만 축복해 주었습니다. 너희 둘이 함께 일하는 게 보기 좋다. 행복하게 살아라.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에 한적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유나와 도연은 가게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저기 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네요. 유나가 시장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귀엽네요. 도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아이 가질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여보가 원한다면요. 저도 원해요. 도연 씨를 닮은 아이면 좋겠어요. 저는 유나 씨를 닮았으면 좋겠는데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나야, 도연아. 생선가게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나? 네, 아저씨. 잘 되고 있어요. 유나가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다행이네. 나중에 우리 가게에서 생선 사가. 그럼요. 당연하죠. 시장 사람들과의 정겨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 사람들 보면 가족 같아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 시장이 우리에게는 집 같은 곳이죠. 도연이 동의했습니다. 전생에서는 차갑고 무서운 궁궐에 살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따뜻한 시장에서 살게 됐네요. 더 좋아요. 화려한 궁궐보다 이런 평범한 시장이 훨씬 더 좋아요. 유나가 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네, 행복해요. 정말로.
저도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도연이 행주를 걸며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 갈까요? 네,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녁 시장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골목을 물들였고 하나둘 가게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기 떡볶이 좀 사갈까요? 유나가 떡볶이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좋아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떡볶이를 사서 함께 먹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맵지만 맛있네요. 그러게요.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무슨? 떡볶이 하나 사 먹으면서 집에 가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요. 도연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전생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없었잖아요. 밤에 궁을 나가는 것도 위험했고 자유롭게 시장을 돌아다니는 것도 불가능했죠. 맞아요. 항상 경호를 받아야 했고 모든 게 격식에 맞춰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함께 떡볶이도 먹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꿈도 꿀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피곤하죠? 쉬세요. 도연이 유나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제가 더 고마워요. 유나 씨가 있어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연 씨, 네. 가끔 꿈처럼 느껴져요. 이 모든 게. 저도요. 천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행복할 수 있다니.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도연이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두 사람은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도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사찰에 다시 갈까요? 청혼했던 그곳. 좋아요. 가요. 다음 주말 두 사람은 다시 그 사찰을 찾았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서 청혼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유나가 벚나무 아래 서서 말했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앞으로는 더 빨리 흐를 거예요.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가니까요. 그래도 괜찮아요. 매 순간을 소중히 하면 되니까요. 도연이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요?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 전생처럼 일찍 헤어지지 말고 함께 늙어가자는 약속. 당연하죠. 이미 약속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유나가 도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이도연은 강유나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강유나도 이도연과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절대 먼저 보내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날 이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가게를 열고 함께 국수를 만들고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국수집 부부 정말 금슬 좋네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보기 좋아요.
서로 얼마나 아끼는지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사람들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유나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아파요? 도연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아파요. 그게, 유나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요. 도연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나를 껴안았습니다. 정말요? 우리 아기가? 네,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여보.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도연은 유나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세상에, 제가 아빠가 되다니. 어떤 아빠가 될 건데요? 따뜻한 아빠. 아이가 힘들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엄마가 될게요. 우리 아이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럼요. 천년의 사랑 끝에 만난 부모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유나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도연은 더욱 세심하게 유나를 돌봤습니다. 여보,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안 돼요. 제가 할게요. 도연은 모든 집안일을 떠맡았습니다. 유나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전생에서는 칼로 지켰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유나와 도연은 가게 앞에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나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수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시장의 활기,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잠시 틈이 생겼을 때 유나가 도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네. 전생엔 내 호위무사였지만 지금은 내 남편이잖아요. 유나의 말에 도연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번 생에서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곧 아빠가 될 거고요. 행복해요? 당연하죠.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도연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전생의 기억과 현생의 행복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천년 전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의 소음 속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전생의 검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이번 생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나와 도연이 있었습니다. 천년을 기다린 사랑. 이제 그 사랑은 영원히 되었습니다.